생명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꼭 학습해야 될 내용이 나와 있죠. 학습 목표. 첫 번째, 물질 대사의 뜻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효소의 기능. 효소의 기능을 생명체 안팎의 조건을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제목에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물질 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대사 뜻이 지금 개념이 밑에 나와 있는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물질 대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대사의 종류들은 굉장히 많아. 거의 대부분이 화학 반응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물질 대사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물질 대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요 5-5의 물질 대사 요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작은 물질에서부터 큰 물질로 이렇게 물질을 합성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가 되는 거. 그걸 물질을 합성하는 거지. 이것도 물질 대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로, 그러니까 물질을 분해하는 거. 그러니까 포도당이 분해가 돼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물 만들어지면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나오지. 이것도 물질이 이렇게 분해되는 것도 물질 대사예요. 그래서 보통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가 될 때에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에너지 이렇게 방출하는 거고,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방출. 그리고 만약에 아미노산 같은 작은 분자에서 이게 결합을 해서 큰 단위의 분자 단백질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는 보통은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질 대사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물질 대사는 그러니까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과 큰 차이가 있어. 이게 큰 차이가 있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비교를 해놨어. 요 밑에 보면, 그래서 밑에 여기 그림에 비교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선생님의 표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우리 어디다가 한번 적을까? 그 옆에 선생님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구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물질 대사 중에서 이제 세포 호흡을 비교를 할 거고요. 그러면 세포 호흡은 무슨 단계냐면은 이게 포도당이 지금 이게 물질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 물 만들어지면서 에너지 방출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세포 호흡. 그러니까 세포 호흡은 우리 앞에서 세포에 대해서 배웠는데 세포의 소기관 중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성한다고 그랬지. 거기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물질 대사 중에서 세포 호흡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생명체 밖의 화학 반응. 생명체 밖에서의 화학 반응.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연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온도.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제 물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해. 약 20에서 40도씨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사람의 체온은 약 36도에서 37도 요 정도. 그러니까 폭넓게 얘기하면 이제 생명체에서 20에서 40도 사이에서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고요. 근데 연소, 태우는 거 있잖아. 나무를 태우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연소가 일어나는 온도는 400도씨 이상.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물질 대사에 해당하는 세포호흡에서는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스스로 잘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러한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 필요해. 그것이 효소야. 효소가 있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효소는 그러니까 이 반응을,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근데 연소는 뭐 굳이 효소까지 필요 없어. 온도가 너무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 효소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불필요하다. 그리고 반응 속도를 보면 반응이 이 물질 대사에는 연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려요. 상대적으로 느리다. 그럼 연소는 불 붙이면 바로 활활 타오르지. 그래서 순식간에 제가 돼버려. 매우 빨라요. 그리고 이제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보면 에너지를 방출할 때 특징이 있는데, 에너지를 지금 세포호흡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잖아. 에너지 방출될 때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반응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성물이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이렇게 이 세로축이 에너지야. 그래서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소는 그 대신에 한꺼번에 에너지가 이렇게 발생돼. 여기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으면 에너지가 한꺼번에 발생된다.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 뭐 불이 확 번지면서 태우면서 에너지가 한꺼번에 확 나오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재가 되지. 에너지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물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갑자기 한 번에 확 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없으면 사용 안 하고 이럴 수 없잖아. 계속 우리 몸에서 체온 유지도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 계속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요 내용이 어디 있는 거냐면 요 밑에 그림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우리 156페이지 보자. 156페이지에 탐구하기 실험이 하나 나와 있는데 혈액과 과산화수소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제목이야. 우리 몸에는 그러니까 과산화수소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으면 이게 독성을 띠게 돼가지고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요.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우리가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H2O2를 과산화수소라고 그래. H2O가 물이잖아. 물에 산소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과학에 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 H2O2야. 그래서 이것이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H2O 물하고 이게 과산화수소 분해가 되면 물과 산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우리 체온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은 아니야. 이거는 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야. 그러려면 이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도와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촉매가 필요한 거예요. 촉매. 촉매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페이지 156페이지에 탐구하기가 나오는데 혈액과 과산화수소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탐구 제목이에요. 우리 세포 호흡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세포의 소기관 중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때 세포 호흡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과산화수소가 발생을 한대. 그래서 소량의 과산화수소가 발생하는데 이 과산화수소는 독성이 있어가지고 생명체 내에서는 이 독성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그런 물질 대사가 이제 일어난다라고 해. H2O2 요걸 뭐라고 하냐면 과산화수소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화학식으로 H2O 이게 물이지. 그래서 H2O가 물인데 거기에 산소가 하나 더 있는 게 과산화수소야. 그러니까 산소가 하나 더 있다, 과하게 있다 해서 과산화수소인 거고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물과 산소가 발생이 돼요. 그럼 이렇게 물과 산소가 지금 발생이 되는 이 물질 대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몸의 체온이 약 35도에서 40도 사이잖아. 그래서 요 체온에서는 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나. 그러면 이게 일상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야 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촉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일어나게끔 하려면 항상 촉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생체 조직에는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분해 효소를 항상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요번 요 실험을 통해서 우리 알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체 조직, 감자, 브로콜리, 간 이런 생체 조직이 있죠. 생체 조직의 작용을 통해서 생체 촉매의 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생체 조직에 지금 아마 무엇이 있는지, 과산화수소를 쉽게 분해하는 이러한 촉매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이제 실험 과정이 쭉 나와 있고요.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제 그림을 보면 A, B, C, D가 있단 말이야. 지금 A에는 과산화수소 플러스 증류수를 넣었어요. 그리고 B에는 과산화수소 더하기 감자를 넣었어요. C에는 과산화수소하고 브로콜리를 넣었고 D에는 과산화수소하고 생간을 넣었어요. 이 네 개의 A, B, C, D에 다 과산화수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A에만 그냥 일반 증류수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생체 조직을 넣은 거야.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서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실험이에요. 정리를. 그러면 A, B, C, D 중에서 거품이 나는 홈과 거품이 나지 않는 홈은 각각 어느 것인가 그랬어. 거품이 나는 홈 요거는 뭐냐면 너네 뭘 것 같아? B, C, D예요. 거품이 나지 않는 홈은 뭐야 그러면? A겠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서의 거품은 뭐냐면은 우리 잠깐 이 식을 보자. 과산화수소가 분해하면 물과 지금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고 한다면 물하고 산소로 다 분해가 되는 물질들이 많을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물에 산소 기체가 이렇게 뽀글뽀글 나오면서, 그러니까 산소 기체가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거품이 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산소 기체가 발생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ABCD에다가 불씨가 남은 이쑤시개를 거품 속에 넣었대. 그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아 홈에서 발생한 거품의 성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지. 불씨가 남은 이쑤시개를 거품 속에 넣었을 때 여기서 불씨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 그 홈이 어디냐면 BCD예요. BCD에서는 거품이 생겼고, 이 거품 속에 이쑤시개를 넣으면 여기서 다시 남아있는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관찰을 했어. 그러면 BCD에는 뭐가 생성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산소가 지금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BCD에는 산소가 있고, 이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A에는 산소가 없는 거죠. 3번. 그럼 실험 결과 과산화수소가 실온에서 빠른 속도로 분해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러면 결국은 생체 조직을 넣으면 거품이 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 근데 이 거품이 뭐라고? 산소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체 조직을 넣어야지만 산소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 생체 조직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그러니까 효소가 들어있는 거죠. 촉매. 그러니까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 촉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체 조직에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분해 효소인 카탈레이스라는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실온에서 과산화수소가 빠른 속도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필요하다. 촉매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57페이지)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 물질 대사를 가능하게 하는 생체 촉매,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촉매는 뭐냐면 카탈레이스라는 촉매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물질에 따라서 분해하는 이 촉매나, 그러니까 쉽게 이 반응을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생체 성분 중에 자신은 직접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런 물질 중에서 생체 내에서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그런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카탈레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탈레이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신은 직접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얘는 자기 자신은 참여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이 효소가 있으면, 생체 촉매가 있으면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직접 분해되거나 다시 합성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야.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하는 거예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통틀어서 생체 촉매 효소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생체 촉매나 효소나.
근데 이제 물질에 따라서 분해하는 생체 촉매나 효소의 종류는 다 틀려. 생체 촉매나 효소의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촉매 효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효소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효소는 봐봐. 세포의 핵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어디서 합성되냐면 세포에서 합성이 되고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생체 촉매 또는 이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래요. 그래서 효소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에 관여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라고 얘기했어.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 이거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서 효소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 효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끓였어. 그러면 이것은 그 끓인 물질을 넣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효소가 작용하는 온도 대체적으로 35도씨에서 40도씨. 우리 몸에서의 체온에 해당하는 그 온도